운동 안 해도 건강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한방영양연구소의 김석진 소장입니다. 영양학 박사로 20년간 해독과 영양 연구를 해왔습니다. 매일 헬스장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살은 계속 찌고 고혈압 약은 끊지를 못하고 나는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럴까 하는 분들, 오늘 이야기 꼭 들으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박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 1시간, 저녁엔 헬스장에서 운동 30분. 그런데 당뇨 수치는 계속 높았습니다. 저를 만나 식습관을 바꾸고 나서 3개월 만에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운동량은 오히려 줄었는데 말이죠. 비결이 뭐였을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운동 없이도 건강해지는 음식의 비밀, 그리고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빼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시간 없어서 운동 못하시는 분들,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이 힘드신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주도에 사시는 남편 88세, 부인 85세인 김철수 이순희 부부를 만났습니다. 지난 40년간 감기약 한 알 드신 적이 없습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바다것만 먹었습니다. 단순해 보입니까? 하지만 여기에 현대인이 놓친 결정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 세계에는 특별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블루존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그리스 이카리아, 그리고 최근 추가된 곳 싱가포르입니다. 놀랍게도 대도시인 싱가포르가 20년 만에 평균 수명을 급격히 늘렸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신선식품을 늘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모든 장수 지역의 공통점 3가지입니다. 첫째, 신선합니다. 둘째, 단순합니다. 셋째, 적당합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신선하다는 것. 장수 마을 사람들은 냉동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그날 잡은 생선, 그날 딴 채소를 먹습니다. 왜 신선함이 중요할까요?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 산화됩니다. 영양소가 파괴되고 독소가 생깁니다. 냉동실에 3개월 있던 고등어와 오늘 아침 잡은 고등어는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그럼 도시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래시장을 이용하십시오. 대형마트 냉동 코너가 아니라 새벽에 들어온 생선을 파는 시장 말입니다. 단순하다는 것. 지중해 식단을 떠올려 보십시오. 생선 구이, 채소 샐러드, 올리브 오일. 조리법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반대로 우리 식탁을 보십시오. 양념이 10가지 들어간 찌개, 조미료가 가득한 볶음, MSG 들어간 국물. 좋은 재료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가공 조미료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는 다시 해독 작업에 들어갑니다. 김철수 어르신 말씀이 핵심을 찌릅니다. 생선은 원래 고소하고 채소는 원래 답니다. 뭘 더 넣습니까? 우리 혀가 자극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2주만 단순하게 드십시오. 혀가 깨어납니다. 적당하다는 것. 일본 오키나와의 격언입니다. 하라하치부에서 배를 80%만 채워라. 왜 80%입니까? 완벽한 소화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100% 채우면 소화불량이 옵니다. 독소가 생기고 간이 지치고 혈관이 막힙니다. 배부름이 건강의 적입니다. 배고픔이 장수의 친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 전통 음식은 건강에 안 좋습니까? 고기를 먹되 매일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양념 없이 구워서 먹는 게 좋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은 훌륭합니다. 문제는 조미료입니다. 된장찌개에 다시다를 넣는 순간 전통이 아닙니다. 김치는 좋습니다. 발효식품이니까요. 하지만 시판 김치는 조심하십시오. 설탕, MSG가 들어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가공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 이게 장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 가지가 제대로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바로 소화입니다. 아무리 신선한 생선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채소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면 독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합니다. 자꾸 트림이 나옵니다. 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소화불량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무시하면 10년 후 큰 병으로 돌아옵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40년간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은 소화에 있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몸이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몸이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아니면 독소를 쌓고 있는지. 놀랍게도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의 색깔, 모양, 냄새만 봐도 내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화장실만 가도 내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아침에 변을 보고 나서 한 번만 뒤돌아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건강 지표입니다. 인천에 사는 72세 최영숙 씨는 20년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속 더부룩, 트림, 방귀. 매일이 불편했습니다. 저를 만나 식습관을 바꾸고 3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소화가 왜 보약인지,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완전 소화는 약이고 소화불량은 독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의 첫 단추가 바로 소화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독소만 쌓입니다. 뷔페 생각해 보십시오. 접시 가득 담아서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오고 방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서 발효가 일어나는 겁니다. 발효가 몸속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된장, 김치처럼 몸 밖에서 일어나는 발효는 좋습니다. 하지만 위장 안에서 일어나는 발효는 독입니다. 탄수화물이 제대로 소화 안 되면 발효,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 안 되면 부패, 지방이 제대로 소화 안 되면 산패. 이 모든 게 독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제대로 소화하고 있는지. 매일 아침 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건강한 변의 3가지 특징. 첫째, 바나나 모양입니다. 둘째, 황금색입니다. 셋째, 물에 뜹니다. 변이 물에 뜬다고요? 네, 맞습니다. 완벽하게 소화되고 연소된 변은 가볍습니다. 밀도가 낮아서 물에 뜹니다. 반대로 소화 안 된 변은 어떻습니까? 무겁고 가라앉고 냄새가 지독합니다. 최영숙 씨가 처음 오셨을 때가 그랬습니다. 변이 시커멓고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3개월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황금색 변, 물에 뜨는 변으로 바뀌었습니다. 약을 준 게 아닙니다. 음식만 바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소화가 잘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고 소화 안 되는 음식을 줄이는 겁니다. 소화 잘 되는 음식 1순위는 과일입니다. 과일은 수분이 8,590%입니다. 씹는 순간 수분이 나옵니다. 소화 효소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위장을 쉬게 합니다. 간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럼 과일만 먹으면 됩니까? 아침 한 끼만 과일로 드십시오. 3개월만 해보십시오.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아침이냐고요?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우리 몸의 배출 시간입니다. 독소를 내보내는 시간입니다. 이때 과일처럼 수분 많은 음식을 먹으면 해독이 빨라집니다. 반대로 고기, 빵, 면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관이 일을 시작합니다. 해독이 중단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과일 당분 많지 않습니까? 당뇨 있는데 괜찮습니까? 과일의 과당과 설탕의 과당은 다릅니다. 자연산과 합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일을 씹어서 먹으면 과당은 간에서 바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중성지방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단, 갈아 먹으면 안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반드시 씹어서 드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과일도 좋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도 소화 잘 됩니까? 날 것으로 먹으면 효소가 살아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중금속입니다. 요즘 바다가 많이 오염됐습니다. 큰 생선일수록 중금속이 많습니다. 연구소에서 검사를 해보니 매일 연어 드시는 분들에게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그럼 생선을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작은 생선을 드십시오. 멸치, 잡멸치 같은 것 말입니다.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생선일수록 안전합니다. 아침 과일 한 끼로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믿기 어렵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대전에 사는 76세 박동수 씨는 15년간 고혈압약을 드셨습니다. 혈압이 150을 넘었습니다. 저를 만나고 6개월 동안
아침마다 과일만 드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혈압이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끊었습니다. 과일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네, 대단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식후가 아니라 식사로 먹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과일을 어떻게 먹습니까? 밥 먹고, 고기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디저트로 먹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위 안에 이미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밥, 고기, 채소가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과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과일의 당분과 섬유질이 만나서 발효가 일어납니다. 트림이 나오고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과일의 좋은 영양소는 흡수가 안 됩니다. 오히려 독소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 먹으면 속이 불편해요. 당뇨 있어서 과일 못 먹습니다. 과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공복에 과일만 먹으십시오. 왜 아침입니까? 우리 몸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자연의 질서처럼 우리 몸도 질서가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낮 12시까지 이 시간은 배출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 가십니까? 화장실 갑니다. 배출하고 싶어집니다. 물 마시고 싶습니다. 이게 다 배출의 신호입니다. 이 시간에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기관이 일을 시작합니다. 배출이 중단됩니다. 독소가 계속 쌓입니다. 반대로 과일처럼 수분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쉽니다. 간이 해독 작업을 계속합니다. 독소가 빠져나갑니다. 박동수 씨가 바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고 과일을 드셨습니다. 사과 2개, 바나나 1개, 또는 귤 3개, 배 1개.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이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점심까지 가볍게 버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과일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일에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심지어 단백질도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분입니다. 과일은 8590%가 수분입니다. 씹는 순간 수분이 나옵니다. 이 수분이 간을 씻어줍니다. 신장을 깨끗하게 합니다. 혈액을 맑게 합니다. 박동수 씨가 6개월 만에 혈압약을 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간이 건강해지니까, 혈액이 맑아지니까 혈압이 내려간 겁니다. 그럼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합니까? 제철 과일을 드십시오.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참외, 가을에는 사과, 배, 겨울에는 귤, 감. 제철 과일이 가장 영양이 많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갈아먹지 마십시오. 주스로 만들면 안 됩니다. 믹서에 갈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갈면 섬유질이 다 쪼개집니다. 당분이 한순간에 흡수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반드시 씹어서 드십시오. 천천히 씹으면서 드십시오. 그러면 섬유질이 살아있어서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일 당분 때문에 살찌지 않습니까? 자연산 과당과 합성 과당은 다릅니다. 과일 속 과당은 씹어서 먹으면 간에서 바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중성지방으로 쌓이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왜 바나나를 먹습니까? 빠른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를 보십시오. 하루 종일 과일만 먹습니다. 당뇨 걸립니까? 비만입니까? 아닙니다. 과일의 과당은 안전합니다. 단, 다시 말하지만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주스는 안 됩니다. 아침에 과일만 먹으면 점심과 저녁은 뭘 먹어야 할까요? 생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를 좋아합니다. 날 것으로 먹으면 효소가 살아있어서 좋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생선이 안전할까요? 큰 생선은 중금속이 많다던데 작은 생선만 먹어야 할까요? 생선, 특히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강릉에 사는 69세 정만석 씨, 바다 근처에 사셔서 회를 자주 드셨습니다. 좋아하는 게 연어, 참치였습니다. 일주일에 34번은 드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피로가 계속됐습니다.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중금속 검사를 했습니다. 수은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회를 끊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생선 종류만 바꾸시면 됩니다. 왜 큰 생선이 위험할까요? 먹이사슬 때문입니다. 바다가 오염됐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오염된 물을 먹습니다.
중간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습니다. 큰 물고기가 중간 물고기를 먹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중금속이 축적됩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 이런 큰 생선들은 상위 포식자입니다. 작은 물고기를 수없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많습니다. 반대로 작은 생선은 어떻습니까? 멸치, 잔멸치, 뺑어. 이런 작은 생선들은 먹이사슬 아래에 있습니다. 중금속이 적습니다. 그럼 큰 생선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자주 먹지만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몇 끼 드시면 문제입니다. 정만석 씨에게 권했습니다. 연어, 참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십시오. 대신 고등어, 갈치, 멸치를 드십시오.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습니다. 수은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머리도 가벼워졌습니다. 회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효소가 살아있습니다. 효소는 소화를 도와줍니다. 영양 흡수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중금속입니다. 큰 생선은 자주 먹지 마십시오. 둘째, 신선도입니다. 오래된 회는 먹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산화됩니다. 박테리아가 생깁니다. 회는 잡은 지 24시간 이내에 드십시오. 그럼 일주일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월요일에는 고등어구이 하나 드십시오. 화요일에는 멸치볶음으로 반찬 만드시고요. 수요일쯤 갈치조림해서 드시면 좋습니다. 목요일에 회 드시고 싶으시면 작은 생선으로 드십시오. 금요일에는 생선 없이 채소 위주로 드시고 토요일쯤 연어나 참치 가끔 드셔도 됩니다. 일요일에는 멸치국 끓여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큰 생선과 작은 생선을 섞어서 날 것과 익힌 것을 번갈아 가면서 적당히 드시는 겁니다. 생선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찜입니다. 두 번째가 구이입니다. 세 번째가 조림입니다. 튀김은 피하십시오. 기름에 튀기면 산화됩니다. 좋은 영양소가 다 파괴됩니다. 양념을 적게 하십시오. 소금 구이면 충분합니다. 간장 조금, 마늘 조금이면 됩니다. 고추장, 설탕, MSG는 넣지 마십시오. 정만석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맛이 심심했습니다. 양념 없으니까 밍밍했습니다. 하지만 2주 지나니까 생선 자체가 고소하고 달더라고요. 이제는 양념 없는 게 더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큰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생선을 자주 드십시오. 회는 신선한 것만, 찜이나 구이로 드십시오. 양념은 최소한으로. 지금까지 배운 걸 정리해 볼까요? 아침은 과일, 점심 저녁은 생선과 채소, 소화를 잘 시키고 신선하게, 단순하게, 적당하게. 이론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실천합니까? 내일 아침부터 뭘 어떻게 시작합니까? 구체적인 실천법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 실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한꺼번에 다 바꿔야 합니까? 천천히 하나씩 바꾸면 됩니다. 1단계 첫 3개월 아침만 바꾸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과일로 시작하십시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30분 후에 과일을 드십시오. 사과 2개면 됩니다. 바나나 2개도 좋습니다. 귤 34개도 괜찮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까? 처음 일주일은 배고플 수 있습니다. 참으십시오. 일주일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과일만으로도 포만감이 생깁니다. 점심까지 가볍게 버틸 수 있습니다. 2단계 점심과 저녁은 그대로 드십시오. 아침만 바꾸십시오. 점심, 저녁은 평소대로 드셔도 됩니다. 단 한 가지만 줄이십시오. 양념입니다. MSG, 다시다, 조미료. 이것들을 천천히 줄여가십시오. 된장찌개 끓일 때 다시다 빼십시오. 고기 구울 때 양념 줄이십시오. 나물 무칠 때 참기름만 쓰십시오. 처음엔 심심합니다. 2주 지나면 혀가 깨어납니다. 식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 3개월 후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아침 과일에 익숙해지셨습니까? 이제 점심도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생선과 채소 위주로 드십시오. 고기는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십시오. 큰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생선을 자주 드십시오.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식하지 마십시오. 배를 80%만 채우십시오. 배부르게 먹는 습관, 이게 가장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셀프 건강 체크. 화장실 가셔서 변을 보십시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바나나 모양입니까? 황금색입니까?
물에 뜹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맞으면 여러분은 건강합니다. 하나라도 안 맞으면 어제 먹은 걸 돌아보십시오. 과식했습니까? 양념 많이 먹었습니까? 술 마셨습니까? 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변이 정직하게 알려줍니다. 과일만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많으십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침 한 끼만 과일입니다. 점심, 저녁에 생선, 고기 드시면 됩니다. 당뇨 있는데 과일 먹어도 됩니까?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주스는 안 됩니다. 반드시 씹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비싸지 않습니까? 제철 과일은 저렴합니다. 사과 한 봉지 5,000원이면 일주일 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아침밥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은 평소대로 차려주시고 본인만 과일 드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가족도 따라합니다. 3개월 후 달라지는 것들. 첫째, 피로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편해집니다. 둘째, 소화가 좋아집니다. 속이 편안해집니다. 셋째, 변이 달라집니다. 황금색 바나나 변이 나옵니다. 넷째, 체중이 줄어듭니다. 운동 안 해도 빠집니다. 다섯째, 혈압, 혈당이 좋아집니다.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후 달라지는 것들. 간이 건강해집니다. 신장이 깨끗해집니다. 혈관이 맑아집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집니다. 만성 질환이 개선됩니다. 70대도 80대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회식도 하고, 가끔 고기도 먹고, 가끔 술도 마십니다. 그래도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100% 완벽하게 3일 하는 것보다 80% 느슨하게 1년 하는 게 낫습니다. 꾸준함이 완벽함을 이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과일로 시작하십시오. 3개월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변을 확인하십시오. 몸이 말해주는 신호를 들으십시오. 양념을 줄이십시오. 큰 생선보다 작은 생선을 드십시오. 배를 80%만 채우십시오. 신선하게, 단순하게, 적당하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70대도 80대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피는 인생, 김석진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도 들려주십시오. 함께 건강해집시다.